다음. 자, 여러분 우리 이 작품은 여러분 지금 선생님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규자가 들어가거든. 아까도 규언가 할 때 규자 들어가 있었잖아. 그럼 규는 여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 이제 수능 특강, 미안해, 수능 기출에 얘들아, 기출에 상사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여러분 상사별곡이라든지 아니면 상사곡이라든지 아니면 상사회답곡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기출에 출제가 한번 됐어요. 자, 근데 규수상사곡은 기출에 나와본 적은 없거든.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모든 제목에 상사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상사가 무슨 뜻이야? 상사병 할 때 상사인데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서 생기는 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을 상사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을 우리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상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작품들을 우리가 한 번도 안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대략적으로 뭔가 공통된 특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안 봐도 화자는 성별이 뭘까요? 여성. 맞아.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성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하여도 누구로?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임은 그러면 성별이 당연히 남성이 되고, 임금님도 여러분 임금님을 남성으로 설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 상사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거든. 근데 이 작품은 반대야. 여러분 이 작품 되게 특이해. 규수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규수. 우리 사극 같은 데서 여영집 규수 이런 표현 쓰는데, 규수가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자, 처녀.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상사병이 생긴 노래니까 남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화자는 남자예요. 그러면 다른 작품이랑 완전 차별점을 갖고 있는 작품인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임은 여자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를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써볼게요, 여러분. 유부녀야 얘들아. 유부녀를 짝사랑해. 여러분 이 남자가 여러분 유부녀한테 완전 흠뻑 빠져가지고 상사병이 생긴 거야. 근데 여러분 상사병이 생길 만도 해. 왜냐면 결혼한 여자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상사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 약도 없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안 걸려봤어 얘들아? 상사병 걸리기 좀 쉽지 않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상사병에 걸리기는 쉽지는 않거든? 근데 이 상사병에는 여러분 진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생각난대.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 봐? 선생님은 갑자기 그 한 번도 안 보다가 한 2달 얘들아 이 나는 솔로 전주행을 다 했어요. 나는 솔로에 완전 갑자기 빠져가지고 쫙 그냥 다 봤는데, 이번에 어떤 순자라고 하는 여자가 경수라고 하는 남자를 좋아해서 첫눈에 반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첫날 밤 둘째 날에 잠을 못 잤대. 왜 못 잤냐면 이 남자가 너무 생각나서.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거야. 여러분 거기 진짜 나오거든? 진짜 상사병에 걸리는 증세가 바로 그런 거야. 계속 얘들아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생각에 밥맛도 안 나는 거야. 이게 상사병의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남자도 자기가 상사병에 걸렸으니까 자기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 여자한테 뭔가 요구하는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보고 싶네, 보고 싶네, 이메 얼굴을 보고 싶네. 여러분 이거 무슨 병법을 쓰고 있는 거야? A, B, A를 쓰는 거지. 그치? 이 구조를 쓰는 거야. 인생이 생겨
이목구비가 같건만은 천만 사람 누구를 알겠니? 자, 우리 여러분 생김새는 다 달라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거 다 똑같죠? 그러면 이목구비가 같다라는 건 사람이면 모두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그래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여자로 바꿀게. 모든 여자가 이목구비가 동일하다. 그러면 세상 모든 여자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를 가지고는 있지만 천만 사람, 세상 어떤 여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알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이 말은 나는 다른 여자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다시 돌려 얘기하면 난 너밖에 몰라. 이러면 자 이목구비 다 똑같이 생겨도 난 너만 여자로 보여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질문을 하잖아. 서리법. 그러면 이 서리법에서 나는 천만의 사람 누구를 아는 사람이 없다. 즉 다른 여자를 모른다. 난 너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야. 이게 만약에 얘들아 유부녀한테 쓰는 말이 아니었다면 약간 되게 로맨틱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유부녀한테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조금 도덕적으로 좀 약간 나쁜 느낌처럼 느껴져요. 자, 다시 못 볼 님이구나. 얘들아 왜 다시 못 봐? 유부녀니까 그치. 그래서 이미 결혼해서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다시는 못 보는 거죠. 아, 무심하다 저 여자야. 가련하다 내 청춘이. 그쵸 여러분 내 청춘 불쌍한 거야. 왜냐면 유부녀를 짝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내 청춘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무심하다 저 여자는 어떻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약간 이렇게 탓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표현법을 한번 찾아보자. 저 여자야 라고 이름 불렀으니까 도노법 쓰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저 여자야 무심하다 내 청춘 가련하다가 맞아. 그러면 요게 이렇게 순서가 맞거든요. 그러면 도치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되지. 도치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 무심하다라는 건 여러분 이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또 당신을 못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임을 못 봐서 병이 돼버렸고요. 이 상사병이 생긴 거죠. 임을 못 잊어서 원수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원수는 복수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닌 거지. 어휴 저 파상, 어휴 저 왼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내 마음도 몰라줘 이런 원망의 말투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문장구도 비슷하니까 대구랑 명탐법으로 여러분 내가 상사병에 걸린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첩첩한 이내 시름 골수에 젖어 있으니 여러분 시름은 걱정이란 말이야. 내 불편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첩첩히 쌓여 있대. 여러분 이 첩첩히 쌓여 있다라는 건 여러분 시름 눈에 안 보이는 걸 시각화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쓰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써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쓰고. 자, 더더구나 이 시름이 골수에 젖어 있대. 이런 골수가 어디야? 뼈거든 뼈. 내 뼈 하나하나에 얘들아 내 시름이 다 새겨져 있더라. 이런 의미야. 자,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식불감미하고 침불안석이래. 그럼 식불감미 뜻을 봤더니 뭐가 없어? 입맛이 없네. 이러면 침불안석 뭘 못해? 잠을 못 자네. 아까 선생님 얘들아 밥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게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게 상사병의 증세라고 했잖아. 얘가 상사병의 증세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진짜 상사병에 걸렸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8번 답답한 이내 생각 입을 못 본 탓이구나. 그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 이 답답한 이유는 여러분 무슨 것 때문이야? 입을 못 봐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답답한 이유. 답답한
볼게요. 자, 나는 혼자서 병이 들어서 나만 다만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허사인들 무단히 잊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허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 얘들아, 허사? 헛된 일. 헛된 일이야, 헛된 일. 그러면 그 헛된 일이 무슨 게 헛된 일이지? 유부녀를 사랑하는 게 헛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유부녀를 내가 사랑하는 일이 헛되다고 하더라도 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답이 정해져요. 여러분 서리법을 통해서 나는 잊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잊지 못해.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더라. 10번. 자, 이렇게 님을 생각하니까 지는 눈물이 베개에 떨어져서 이 베개에 소가 생겼대. 얘들아, 이 소가 뭐예요? 연못이죠. 여러분 진짜 연못 생겨날 수 없거든. 이거 무슨 편법이야? 과장. 자, 여러분 이제 12번 갈게요. 내가 죽은 무덤 위에 네가 나를 찾아오면 네가 죽은 무덤 위에 내가 너를 찾아가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표현법 두 개는 찾을 수 있죠. 대구랑 서리는 써요. 그러면 대구, 서리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서 그녀가 내 무덤에 온 거야.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여러분 무덤에 그녀가 와도 이게 만난 거예요? 나는 죽었잖아요. 만난 게 아니죠. 반대로 그녀가 죽었어요. 내가 그녀의 무덤에 가요. 무덤에 가서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소용없는 일인 거야. 죽어서 만나봤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죽으면 여러분 소용없는 일이니까 지금 만나자라는 뜻이야. 죽으면 소용없으니 우리 지금 만나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정리할게. 죽으면 만나도 죽은 후에 만나도 죽은 후에 만남은 소용없으니 지금 만나자. 이런 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남자 그냥 혼자 상사병에 걸린 것만은 아니네. 그러니까 계속 만나자고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자, 네 한 몸을 위해서라면 만사가 뜻이 없대. 그럼 여러분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다긴 뜻이 없대. 완전 이 사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하면 범죄가 되는데, 자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게 약간 이제 로맨틱한 거지. 여러분 옛날엔 노래도 아주 옛날 막 얘들아 그 90년대 노래 보면 네가 나올 때까지 네 집 앞에 서 있어. 막 이러고 밤새 서 있어. 요즘은 범죄지만 옛날에는 계속 얘들아 기다리고 계속 난 너를 위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내 몸이 죽어지면 언제 다시 생각할까? 그럼 여러분 내가 죽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신이 천금보니, 자 이러면 일신이 무슨 뜻이었더라? 내 몸, 그치? 그러면 나잖아. 내 화자 자기 자신이 천금보, 여러분 천금보가 보물이니, 여러분 스스로를 보물이라고 하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은 보물 같은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 가석하니? 여러분 가석하다 뜻을 봤더니 불쌍하지 않니? 나 이렇게 보물 같은 사람인데 나 안 불쌍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거 뭘 하냐면 동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동정에 호소하는 거야. 얘들아 좀 당당하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나 불쌍하지 않니? 막 이러면서 얘들아 하면 안 돼. 자 동정에 호소하고 열려정절 본받으면 천만년을 살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열려정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남자들은 여러분 당시의 목표가 여러분 관직에 올라서 이신양명을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여러분 내가 열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게 여성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계녀가 나오면 계녀가에도 순환특강 계녀가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성이 지켜야 되는 규율이에요. 그럼 이건 당시 사회적 관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 사회적 관습이자
연료의 정도를 지키는 건 사회적 관습이고 덕목이니까 무조건 지켰어야 했던 거야. 그런데 이걸 여러분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연료 정전을 받는다고 해서 너 1000만 년 살 것 같아? 너 어차피 오래 못 살 거니까 어차피 그냥 인간대로 죽을 거니까 그냥 연료 정도를 지키지 마. 이 말이야. 네 남편한테 연료 정도를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 지금 미친놈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도덕적인 거는 무시하고 여러분 자기가 이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에만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만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선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으면 그 유교적인 덕목보다 도덕적인 것보다 여러분 내 감정이 더 중요시하던 시기를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중에 언제일까요? 후기겠죠. 조선 후기에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여러분 유부녀를 만나라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단 개인의 감정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여러분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능특강에서 설정했다고 갖고 왔다고 보여주네. 유부녀는 근데 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건 개인의 감정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마 각신님아 내 목숨 좀 살려주시오. 이러면 이 목숨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또 동정에 호소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걸 사실 말을 바꿔서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나 불쌍하게 여겨줘라 이런 말들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9번 갈게요. 화무 11홍이요 세무 10년이라. 여러분 아래 뜻을 한번 봤더니 꽃은 아무리 어떤 꽃이든 10일을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권력은 아무리 오래 가도 10년을 넘길 수가 없대요. 그럼 이 말은 세상 어떤 만물이어도 세상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 어떤 것이든 언젠가는 끝난다. 이게 어떤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덧없음. 언젠간 다 쇠하고 사라진다 이거거든. 그러면 얘는 무상하다라는 거야. 무상감. 그러면 자 인생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인생 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언젠간 다 없어질 거니까 지금 뭐하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인의 경상 내 얼굴 좀 한번 봐주시오. 이 내 심정이 불쌍하지 아니한가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자기 불쌍하다라고 연민에 막 호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기 불쌍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4줄 남았어. 너로 하여금 든 병이니 한 번 사정 허하여라. 여러분 지금 남자가 사정 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뭐 해줘? 만나줘. 그러면 여기 한 번 사정이라는 건 날 만나줘. 그걸 허하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해주라는 뜻이야 얘들아? 허하다. 허락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가 한 번만 오케이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목석이 아니거든. 여러분 목석 같다라는 표현을 어떨 때 써요? 감정이 없는 사람을 목석 같다라고 하거든. 네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에 대한 인정이 없겠니? 사람이면 만나줘. 이런 느낌이야. 그럼 여기는 인정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일을 생각하니 눈에 안함하고 여러분 귀에 쟁쟁하더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고전 시가 소설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관용적 표현이야. 자 눈에 암암 아른거리고 그럼 여러분 아른아른거린다는 건 보고 싶다라는 뜻이고 귀에 쟁쟁 한청이 들리고 그럼 자 이런 표현은 여러분 무조건 화자가 상대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 눈에 암암 귀에 쟁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상사불견하던 몸이 여러분 견이 뭐냐면 보지 못해서 생기는 병. 여러분 상사병이 생긴 내 몸이 황천객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 황천객은 여러분 황천에서 지내는 나그네라는 뜻이거든. 나그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나그네라고 해석하지 않죠? 어떻게 해석해요? 뭐 한 사람을 황천길이라고 해? 죽은 사람. 우리 황천길에 간다는 표현 쓰잖아. 죽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럼 여기는 여러분 이제 비유법이 들어가서 원관령이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죽은 사람이 된 것 같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수능 특강에는 여러분 이제 전체 내용에 지금 한 6분의 1 정도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왜 전문을 안 하냐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한 4번 정도 반복돼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하고 해가지고 다른 부분이 만약에 연계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어려운 한자어나 이런 내용들이 없죠. 여러분 내용 거의 비슷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만 보고 대신 전체 구조만 한번 살펴볼게. 어디에 정리하냐면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내용이 있지.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꼭 기억할 내용에 이 글의 서사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만남. 여러분 화자와 이미 가까운 곳에서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남자가 짝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다가 저기 여자 이쁘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짝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면 이 화자가 여러분 짝사랑을 하고 여러분 이제 뭐까지 생각하냐면 자기 혼자 결혼까지 생각한 거야. 아니 고백도 안 하고 얘들아 자기 마음 표현도 안 해놓고는 결혼까지 이 여자랑 얘들아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어. 결혼을 생각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여자한테 얘들아 마음을 말하기도 전에 여자가 다른 이와 혼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여자한테 못 본다고 생각이 드니까 상사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번부터가 이런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4번부터가 그게 상사병에 걸렸다. 자, 그러면 5번째 부분은 여러분 이제 지금 수능 특강에 안 들어가 있는데 5번째는 여러분 이 여자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돼요. 자, 여러분 편지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그녀가 이러면서 3인칭으로 써요. 편지 쓸 때 2인칭을 쓰죠. 네가 혹은 당신이 혹은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쓰잖아요. 이러면 여기 계속 청조 설정하지 않았어요? 너란 편 2인칭도 쓰고 각시야, 이마 이러면 저 여자야 이러면 계속 이름 불렀었죠. 이 전체 내용이 편지 내용이에요. 이게 편지 내용이야 얘들아. 이거 다 편지로 보낸 거야 얘들아. 이 작품 되게 특이해 얘들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편지를 보낸다 라고 딱 써놓고 그게 얘들아 진짜 보낸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편지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편지에 누군가가 답장을 썼어. 그게 기출이 나왔어. 누구가? 해답. 이런 답장을 쓰거든요. 이 작품이 얘의 답장을 쓴 작품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답곡하고 얘가 연결이 되거든. 그럼 자 해답곡에서 여러분 여자가 화자가 되고 이 남자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한테 뭐라고 답했을까요? 만나자. 여러분 이 여자 내가 미친 여자야. 여러분 만나자.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여기도 이다 선생님 OX 문제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요거 OX 주어가고 이거는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고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자.